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네, 강종석 씨 어머니 되시죠? 네. 여기는 풍산병원 응급실 원무과인데요. 강종석 씨 지금 뺑소니 당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아니, 방금 전에 통화했는데? 옥산시장 사거리에서 사고 나서 방금 응급실 들어오셨어요. 저장된 번호로 전화드리는 거예요. 아니, 옥산시장 사거리면? 진짜 저희가 오늘은 네. 이런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기 말고요. 네. 자기도 모르는 새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네. 처벌되는 경우와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예요. 취준생인 나 씨는 그 우연히 돈을 많이 준다는 대부업체 자금회수 알바 광고를 보고 거기 혹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근데 딱 합격을 하고 일이 너무 쉬워가지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뒤에 경찰에 검거된 거예요. 갑자기 나씨가. 철컹철컹. 응, 알고 보니까 일했던 대부업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고 여기에 연루돼서 공범으로 잡히게 된 건데요. 알바한다고 한 게 결국 보이스피싱을 도와준 결과가 된 거네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만약 가담을 한 게 되면 사기죄의 그 방조범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니까 상당히 법정형이 높은데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 나 씨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를 만나서 그 알바생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대부업체라고 속이거나 현금을 주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데 동참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그 인출책, 전달책이라고 해서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역할을 이제 알바생들한테 많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데 입금 과정에서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계좌번호가 계속 바뀌면서 입금을 하라고 하거나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건 사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범죄 아닌가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계속하면 바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일을 시작했을 땐 몰랐다 하더라도 중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 진행한 경우는 이때도 역시 사기범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은 예전에 알바한다고 가서 알바비 받을 통장 계좌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맞아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대요. 그 친구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조사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일하거나 뭐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면 자꾸 업주들이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빌려줬으면 당연히 사기죄 공범이 되는 거고요. 만약 몰랐다면 이 통장 매체를 빌려주거나 거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게 전자금융거래법인데 그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 통장, 계좌번호, OTP카드, 뭐 현금카드, 캐시카드 이런 것들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것만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성립해서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됩니다. 최근 나온 또 판결은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포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피해자한테 공범으로서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1,000만 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뭐 이런 스팸 메시지를 받고 여기 연락해가지고 통장 계좌번호 알려줬다가 연루된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법원에서 가정주부가 자기 몰랐다고 했는데 이런 건 보통 사람이면 보이스피싱인지 알았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한 건데 보니까 이거 가정주부만 속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부들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속아요. 취준생들 특히 많이 여기에 그렇죠, 맞아요. 연루되는데 보니까 취준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코인 거래자를 만나서 이렇게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거나 중고차 구매 대행 업체에 취직한 줄 알았는데 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중고차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이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라고 뭐 이런 일을 단순한 일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진짜 그럴싸하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속을 것 같거든요. 진짜 예상 1도 안 돼가지고 만약 근데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에 자신이 이용됐다는 걸 정말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되지 않겠죠. 자기도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이 요즘 날로 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무심코 이랬다가
나중에서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중간에라도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본인은 처벌이 안 되거나 또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정말 증명이 되면 당연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이 너무 쉬운데 단순한데 또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 이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 진짜 보이스피싱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보이스피싱 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